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한 남자가 벌써 27살인데도 매일 밤 여전히 아이처럼 어머니를 껴안고 잠을 자는 것을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속옷까지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같은 방에서 자는 것뿐만 아니라 씻을 때마다 그는 어머니에게 등을 씻는 걸 도와달라고 합니다. 매일 밤 잠자기 전에는 어릴 적처럼 어머니에게 직접 우유를 먹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매달 받는 월급 전부를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그 남성의 아내는 남편이 어머니 품에 안겨 그녀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는 장면을 목격한 후 충격을 받아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중국 방송을 통해 소개되었으며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있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한 성인 남성이 친어머니와 이렇게까지 기이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함께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많은 흥미로운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떤 관계에서든 그것이 연애이든 부부 사이이든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개인적인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보통 제3자의 도움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지켜라라는 이름의 방송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관계가 파국 직전에 이른 커플들이 프로그램에 초대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서로 논의한 뒤 관계를 계속할지 끝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국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지켜라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년간 수많은 기이한 결혼 이야기로 주목을 받아왔으며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경악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사연들로 관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방송에서 흔히 벌어지는 기이한 이야기들에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 이 특별 방송편에서 벌어진 상황은 그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27살이 된 완전한 성인 남성이 아직도 어머니에게 속옷을 빨아달라고 하고 우유를 타달라고 하며 숟가락으로 떠먹여달라고 요구하고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방송의 두 주인공 중 한 명은 왕지헝이라는 27살의 남성으로 텐진에 거주하며 판매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남성은 단정하고 온순하며 다소 소심한 인상으로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이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결혼 이야기의 주인공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몇 분 후 그의 배우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류나후이라는 이름의 26살 회계사였습니다. 그 여성은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충격적인 고백으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기이한 관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중 무대 조명 아래와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후이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어떤 부부와도 닮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 이상한 결혼 생활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류나후이는 차분하고 독립적이며 모든 인간관계에서 현실적이고 진지하게 임하는 여성입니다. 쉽게 사랑에 빠지거나 이상을 꿈꾸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약 3년 전 어느 공동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그녀의 인생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티에서 그녀는 우연히 1살 연상의 왕지헝을 만났습니다. 지헝은 허베이 출신으로 몇 년 전부터 텐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후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게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같은 아파트 단지의 이웃이었기 때문에 몇 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전화번호를 교환하며 점점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대화를 나누었을 때부터 나후이는 이 남성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헝은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예의 바르고 절제된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어머니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는 종종 어머니가 차려준 식사,
주말마다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가는 습관,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때도 어머니가 담요를 덮어주고 죽을 끓여 옆에서 간호해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나후이는 이런 이야기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감동을 느꼈고 심지어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사회가 점점 바빠지는 가운데 누가 부모에게 이토록 신경을 쓰고 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남자라면 분명히 아내와 자식에게도 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함께 출근할 때마다 그녀는 즈헝과 그의 어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서로에게 손키스 보내는 장면을 보곤 했습니다. 그때 나후이는 그것을 단지 귀여운 습관이라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유명 남자 연예인들이 공개석상에서 어머니에게 뺨에 뽀뽀하거나 방송에서 어머니를 자랑하고 심지어 어머니의 이름을 몸의 문신으로 새기는 장면이 화제가 되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후 나후이는 즈헝 모자 사이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여행에 즈헝을 동행시켰던 어느 날, 처음엔 모든 것이 평범하게 흘러갔지만 그녀가 그의 여행 가방을 열었을 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가지런히 접힌 옷들과 함께 한 장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매일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한 일정표였고 정성스럽게 송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즈헝은 그것이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후이는 약간 놀랐지만 그저 어머니의 세심한 관심 표현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1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그 장면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둘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 밖에서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문을 열었고 문 앞에는 즈헝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나후이는 그 순간 남자친구 집에 무슨 큰일이 생긴 줄 알고 매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나후이의 예상과는 달리 즈헝의 어머니는 전혀 급한 기색이 없었고 진지한 얼굴로 베개 하나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 아이가 매일 밤 안고 자는 베개예요. 이게 없으면 잠을 못 자요. 나후이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베개를 받고 즈헝의 어머니에게 인사한 뒤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베개, 송글씨 메모, 모자의 손키스 장면, 그리고 이전에 지나쳤던 수많은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애정은 누구나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27살 된 성인 남성이 잠을 자기 위해 어머니가 직접 가져온 베개가 꼭 있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단순한 관심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나친 의존일까요? 나후이는 그때도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그 남성에 대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2년 가까이 연애한 뒤 류나후이와 왕즈헝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텐진 외곽에 있는 직장 근처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즈헝의 어머니 리위전 여사는 여전히 예전 주거지에 살고 있었고 그곳은 새 집에서 약 3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비교적 원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집에 들러 음식을 가져오거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나후이에게 그 모든 행동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에 자꾸 이상한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즈헝은 샤워 중이었고 나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즈헝이 시댁에 두고 온 팬티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후이는 순간 멈칫하며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그것이 그리 중요한 물건은 아니니 굳이 밤에 직접 가져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리 여사는 그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얘한테 제일 잘 맞는 팬티예요. 그 말은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시어머니의 태연한 반응과 남편의 무신경한 태도가 나우이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나우이는 스스로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단지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뿐이라고, 두 사람이 너무 오랜 시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와서 떨어져 지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녀가 목격한 일들은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에서 악몽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문제는 즈헝이 계속해서 어머니 집에서 밤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머니가 아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어머니가 불면증이 있어서 곁에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나우이는 남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점점 늘어나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것이 3번으로 늘었고, 결국 즈헝은 주말에만 집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잠을 자고 나머지 밤은 모두 어머니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자주 집에 없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나우이는 직접 리 여사의 집으로 남편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한 성인 남성이 침대에서 어머니를 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심지어 어머니의 가슴 위에 올려져 있었고 머리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 마치 위로받는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나우이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즈헝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기이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즈헝은 혼자 목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를 불러 등을 밀어달라고 했으며 이미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즈헝은 스스로 우유를 마시지 않았고 마치 어린 시절처럼 어머니가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예상보다 일찍 출장에서 돌아와 예고 없이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은 어머니 무릎에 머리를 얹고 누운 채 눈을 감고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장가를 들으며 잠에 빠지려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자 즈헝은 단순히 어머니가 나를 혼자 키웠기 때문에 나는 효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우이에게도 자신처럼 어머니에게 부드럽고 순종적이며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나우이는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남편을 원했습니다. 어머니의 보호 속에서 사는 덩치 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즈헝의 어머니가 저혈압으로 실신했을 때 그는 구급차를 부르지도 않고 나우이에게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아내가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을 찾아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화장실조차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은 재정 문제에서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즈헝은 단 한 푼도 아내에게 맡기지 않았고 어떤 재정 계획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달 받는 급여 전액을 어머니에게 송금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어머니가 돈을 아내보다 더 잘 관리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우이는 점점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감정적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지 가족 간의 신체적 친밀함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리적 의존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즈헝이 어머니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며 아들 집에 밤늦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단지 아들과 가까이 있기 위해 하룻밤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나우이의 결혼 생활을 점점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미성숙한 사고방식을 가진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놓아주지 않는 어머니와도 공간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나우이가 진정으로 무너졌던 순간은 남편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어떤 충돌이 있든 지원은 항상 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예외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논리가 어떻게 되든 그의 모든 반응은 어머니의 감정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했고 나우이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우이는 슬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결혼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주관과 책임감을 가진 남성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자라며 절대 그녀의 품을 떠나지 않는 거대한 아이와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억울함, 외로움, 절망은 결국 유명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사랑을 지켜라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우이는 자신의 결혼 이야기를 수백만 시청자 앞에서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즈헝은 아무런 잘못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냉담하고 무표정한 태도를 보였으며 왜 아내가 화를 내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가 한 모든 일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고 어릴 때부터 쭉 그래왔다. 뭐가 이상하다는 건가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즈헝의 어머니는 무대 위에서 나우이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이기적이고 속이 좁으며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의 관계는 정상이며 그 외의 모든 비판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패널 중 한 명은 참지 못하고 즈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 여자친구가 아버지와 같은 침대에서 자고 목욕할 때마다 등을 밀어드린다면 당신은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에 즈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프로그램 내내 처음으로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은 즈헝을 거대한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립적으로 살 용기도 어머니의 허락 없이 인생의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방송을 지켜본 관객들은 거의 뚜렷하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충격으로 침묵했고 다른 한쪽은 분노의 물결로 들끓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엄마와 자고 싶어하는 남편이라는 키워드가 전국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해당 방송은 단 3일 만에 3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곧바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웨이보의 게시물에서부터 도우인과 비리비리에서 퍼진 프로그램 클립 영상까지 온통 관련 이야기와 논쟁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왕즈헝의 어머니가 이 비극의 근본 원인이라며 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왕즈헝이 모자간의 사랑과 감정적 의존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여론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그 당사자인 어머니와 아들이 아무 문제도 없다고 여긴다는 점이었습니다. 류나우이의 경우 첫 녹화 이후 프로그램에 다시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녀는 촬영이 끝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의 개인 SNS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더 이상의 게시물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나우이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그녀가 장기 휴직을 신청했고 텐진을 떠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왕즈헝은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 공개된 짧은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의 사랑 방식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하며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사람들이 감탄해왔던 효도나 모자간의 애정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는 심리학자들이 성인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잠재적 감정 의존이라 부르는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은
남자아이의 감정적 성장 과정을 억제하는 일종의 발달 장애로 외형은 어른이 되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는 아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아들은 자립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합니다. 즈헝의 경우 이런 유대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고 우유를 어머니에게 받아 마시고 목욕할 때 도움을 받는 등의 행동은 결혼한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즈헝과 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가 이미 모자간의 애정과 성인의 사회적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아, 특히 외아들이거나 아버지를 일찍 잃은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을 배우자의 대체 감정 대상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관계에서 벗어날 조건, 예를 들면 유학, 독립생활 등이 없으면 이러한 관계는 더욱 강화됩니다. 아이는 자립 능력을 기르지 못하고 어머니는 점점 아들에 대해 감정적 소유욕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한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왜곡된 관계 자체입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를 완수하지 못한 남자가 형성되며 그 결과 그는 결혼 생활 속에서 아내를 동반자가 아닌 어머니 옆에 보조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피해자는 단지 류나우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왕즈헝 자신도 피해자입니다. 30살 가까운 나이에 그는 여전히 6살짜리 아이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없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며 감정적으로도 독립하지 못하고 애정과 의존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심리 상태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치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정작 왕즈헝 본인은 모든 것이 완전히 정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우는 몇 주 동안이나 계속해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과보호 속에서 자란 아이들, 애정과 의존 사이의 경계, 그리고 류나후이 같은 여성들이 겪는 비극에 대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